안녕하세요. 섭씨 47도의 사막 한가운데 토마토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1년 내내 비 한 방울 없이. 아랍의 왕세자가 감탄하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술을 둘러싸고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스마트팜은 무엇이기에 중국은 훔치려 하고 유엔은 보호하려는 걸까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재훈 박사요? 미국에선 그냥 닥터 푸드테크로 불렸죠. 하버드에서 바이오 시스템 공학을 전공했고 나사의 식물재배 시스템 개발팀에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다시 한국 땅을 밟았는지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죠. 김재훈은 14년간 몸담았던 미국 연구소와 회사를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것도 서울이 아닌 전북 김제라는 낯선 농촌 마을로.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농사짓던 그 땅에서 저는 기술로 농업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귀한 이유였다. 땀과 기술, 전통과 미래가 교차하는 땅. 그곳에서 그는 한국 스마트팜의 미래를 바꾸는 실험을 시작했다. 김재훈이 처음 착수한 프로젝트는 단순한 온실이 아니었다. 그의 목표는 사계절 없는 농업이었다. 전통적인 온실은 계절의 영향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외부 기후의 극단적인 변화, 병해충, 태풍 등 자연재해에는 취약했다. 그래서 그는 반밀폐형 스마트 유리온실이라는 개념을 한국에 도입했다. 완전 밀폐하면 비용이 폭증하고 완전 개방형이면 기후 영향을 피할 수 없죠. 우리는 그 중간 최적점을 찾았어요. 전북 김제의 축구장 14개 크기, 약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이 들어섰다. 기술의 핵심은 반밀폐 유리온실. 낮에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밤에는 LED 인공광을 통해 광합성을 유지시킨다. 외부 공기는 정화 및 가열 냉각 과정을 거쳐 자동으로 온실 내에 유입되며 온도는 사계절 내내 25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 기술은 단순한 온실이 아닌 하나의 생산 공장이었다. 열, 수분, 이산화탄소, 광량, 영양분 투입까지 모두 자동으로 제어됐다. 토마토 한 알에 담긴 과학. 이곳에서 가장 먼저 키운 작물은 하이브리드 토마토. 일반 노즈보다 30% 이상 높은 수확량을 기록했다. 생육 속도는 1.4배 빠르고 병해충 발생률은 90% 이상 낮았다. 토마토가 해를 좋아하면서도 온도 변화엔 굉장히 예민해요. 우리는 AI가 온도, 습도, CO 농도를 실시간 분석해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도록 만들었죠. 재훈 박사는 토마토 생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도입해 자동으로 생육 환경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부의 손 대신 알고리즘의 손이 자라고 있었다. 김재훈의 스마트팜 기술은 국내뿐 아니라 중동에서도 주목받았다. 특히 낮과 밤의 기온, 차가 극심한 사막 기후는 스마트팜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아랍에미리트 최대 농업기업과 1천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저온도광량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은 사막지대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한 토마토가 아니라 자급자족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원유 이후의 생존 전략으로 식량 안보 확보에 집중하고 있었다. 김재훈 박사의 기술은 그 열쇠가 될 수 있었다. 그의 온실 기술은 현재 두바이 인근에 시험 설치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동 전역의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농업의 재정에 그의 온실 내부엔 사람 손이 거의 없다. 토마토의 생육 상태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 서버를 통해 데이터 분석과 알고리즘 제어가 이뤄진다. 아마존 AWS와의 협력을 통해 24시간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됐다. 예전 농사는 하늘에 맡겼지만 이젠 데이터에 맡기죠. 재훈 박사는 농업에 디지털 트윈 개념을 도입했다. 실제 온실의 모든 데이터를 가상 공간에 복제하여 어떤 조건이 수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시뮬레이션으로 파악하고 실험하고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벽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다. 첫째는 작물 다양성의 한계였다. 스마트팜은 아직은 잎채소나 열매채소처럼 구조가 단순한 작물에 집중되어 있다. 복합적인 뿌리 구조를 가진 작물이나 장기 재배가 필요한 과일류는 아직 실험 단계다. 둘째는 비용. 10만 제곱미터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데 들어간 초기 비용은 약 300억 원. 운영 인력은 줄어들었지만
초기 투자와 유지보수비는 중소농가에겐 엄두도 못 낼 수준이었다. 그래서 김 박사는 정부와의 협업에 나섰다. 정부는 중소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 사업을 통해 모듈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보급하고 농민 교육과 금융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스마트팜은 기술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기술을 활용할 농민이 있고 그 농민을 지원할 제도가 있어야 완성되는 거죠. 기술의 씨앗은 농민의 마음에 뿌려진다. 아버지는 당신의 손으로 씨를 뿌렸지만 저는 이젠 기술로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결국 자라나는 건 사람의 마음입니다. 김재훈 박사는 스마트팜을 통해 단지 작물이 아닌 희망을 키우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남서쪽 50km 지점에 위치한 알마르파 사막지대.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모래 언덕 사이에 유리돔 6개가 기이한 구조물처럼 서 있었다. 바로 김재훈 박사의 스마트팜 기술로 세워진 첫 중동 시범농장. 현지 기술자 압둘라임은 처음에 믿지 못했다. 낮엔 섭씨 47도, 밤엔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이곳에서 토마토가 자란다고요? 그러나 3개월 후 스마트팜 내부에서는 진홍색 토마토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열려 있었다. 온도는 항상 25도, 습도는 60%, 이산화탄소 농도는 450ppm. 모든 것은 자동으로 조절되었고 식물은 그 조건 아래에서 그저 자라기만 하면 됐다. 외부 사막 기후와 단절된 그 공간 안은 마치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행성처럼 느껴졌다. 여긴 오아시스가 아닙니다. 혁신입니다. UAE 왕립농업개발청은 첫 수학 결과를 받고 전례 없는 평가를 내렸다. 이 기술은 단순한 농업 혁신이 아닙니다. 사막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 자립을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후 UAE는 공식적으로 김재훈 박사의 Smart Oasis Initiative에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이는 중동 최초의 국가 주도형 스마트팜 도시 개발 프로젝트였다. 그 핵심은 단순한 농업이 아닌 물, 식량, 에너지 자립이라는 삼각축을 이루는 생태계 구축이었다. 태양광 발전 스마트팜 운영 에너지 확보, 지하해수 담수화 설비 스마트팜 관계수 공급, 작물 부산물 바이오 연료 및 비료 재활용. 즉, 스마트팜은 단순한 작물 재배 공간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생태 도시 셀로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즈음 김재훈 박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기술 수출에 그치지 않고 사람을 키우는 스마트팜 학교를 설립한 것이다. Smart Agri Academy라는 이름의 이 교육센터는 UAE 현지 청년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기술 교육을 시작했다. 재훈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기술만 전달해선 안 됩니다. 그 기술을 스스로 운용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가 필요하죠. 진짜 스마트팜은 결국 사람을 기르는 농장입니다. 1년 안에 이 학교를 수료한 현지 농업기술자 128명이 탄생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자국 정부로부터 독립 스마트팜 프로젝트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그중 여성 비율이 35%에 이르렀다. 어느 날 한 통의 영상통화가 김재훈 박사의 사무실로 걸려왔다. 발신자는 세네갈 농업부 차관이었다. 김 박사님, 세네갈 북부, 다가나 지역에도 이 기술이 가능합니까? 기온, 강수량, 토양, 일조량 데이터를 보내주시면 분석해보죠. 현지엔 땅도 노동도 있는데 식량이 없습니다. 세네갈은 쌀 수입 의존도가 70% 이상이었다. 잦은 홍수와 가뭄으로 인해 자국 농업 기반이 무너지고 도시 빈민층의 영양 결핍 문제가 심각했다. 김재훈 박사는 고민 끝에 세네갈의 모듈형 스마트팜을 제안했다. 이는 대규모 유리온실이 아닌 100평 미만의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이었다. 에너지 자립형, 물 저장 탱크 포함, 모바일 설치 가능. 일반 농가나 마을 단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중동용 스마트팜보다 비용이 110 수준이었지만 기본 기능은 그대로였다. 세네갈 다가나 지역에 첫 설치된 컨테이너 팜에서는 토마토, 상추, 고추, 쪽파 등이 재배되었다. 현지 주민 파투마는 이 작은 온실에서 수확한 채소를 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 채소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굶지 않고 보낸 일주일의 기적입니다. 그녀는 스마트팜 언니라 불리며 마을의 두 번째 컨테이너 팜을 세웠다.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건 마을 소녀 3명이었다. 기술은 인류애를 통해 작은 기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2025년 UN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스마트팜 기술 선도자 5명을 초청했다.
그중 김재훈 박사는 기후위기 대응형 스마트팜 개발 부문 최우수 공로상을 수상했다. 그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의 시대의 농업은 가장 오래된 답이자 가장 새로운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이날 유엔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Smart Earth Initiative가 선언되었다. 이는 각국이 스마트 농업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기후변화 취약국에 우선 지원하는 글로벌 협약이었다. 한국은 이 협약의 핵심 파트너국으로 참여했다. 김재훈 박사의 귀환이 한국을 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지원 대상국에서 해결 주도국으로 변화시킨 셈이다. 전북 김제에 있던 스마트팜 본부는 이제 서울과 두바이, 세네갈, 인도네시아에 각각 글로벌 지사를 두게 되었다. 스마트팜 솔루션은 플랫폼 형태로 발전했으며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 AI 맞춤형 작물 재배 시스템을 제공하는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진화했다. 김재훈 박사는 더 이상 한 명의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농업과 인류, 기술과 생존을 잇는 전략가이자 교육자, 외교가였다. 그러나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만든 건 기술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포기했던 땅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한 거죠. 희망이 자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술이 보여준 것뿐입니다. 2025년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보안 담당자가 전화를 받았다. 김재훈 박사님 계좌에서 수상한 해외 접속이 탐지되었습니다. 이후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김재훈 박사의 스마트팜 제어 시스템, 특히 AI 기반 생육 최적화 알고리즘이 담긴 클라우드 서버에 지속적인 해킹 시도가 있었던 것. 발신지는 중국 남부 선전과 러시아 모스크바였다. 그리고 IP 위장 흔적을 따라간 끝에 유럽의 모 생명공학 회사가 이 모든 공격의 중계지로 드러났다. 기술은 단지 농업의 혁신이 아니었다. 국가 간 패권의 전장이 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식량을 재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식량 기술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즉각 스마트팜 핵심 기술 보호 1급 경계령을 발동했다. 이후 김재훈 박사의 연구소는 국방부 사이버안보팀과 협력하여 기술 유출 방지 및 서버 이중화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해킹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기술 내통자의 존재 가능성이었다. 스마트팜 시스템은 단순한 하드웨어 조합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AI 모델, 환경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IoT 기반 제어 기술이 총합된 집약체다. 이 중 핵심 알고리즘은 한 사람의 손에 의해 개발되었다. 그 사람은 바로 김 박사의 제자였던 최도윤 박사. MIT에서 함께 연구하며 개발의 30% 이상을 맡았던 인물. 하지만 그는 2년 전 연락도 없이 사라졌고 최근 중국 국영농업기술원 소속으로 활동 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2025년 중국은 내부적으로 국가식량기술 주권 전략을 선언했다. 이는 AI 농업, 스마트팜 기술을 국가 지정 보호산업으로 격상시키는 정책이었으며 중국은 공식 발표 없이 조용히 해외 기술 확보를 위한 블랙옵스 조직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 첫 타깃이 된 것이 한국 스마트팜 기술이었다. 이때부터 한국이 중동, 아프리카에 수출했던 스마트팜 설비 일부에서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코드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해당 코드는 특정 IP에서 접속하면 자동으로 내부 데이터를 복제하고 전송하는 구조였다. 즉, 설치된 스마트팜 장비 자체가 스파이 기지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조작되었던 것. 조사 결과 해당 장비는 한국 중소업체 A사에서 제작된 부품 일부에 심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놀랍게도 이 부품은 최근 외국계 자본에 인수된 뒤 하청 납품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이 확산되자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 이후 중동과 아프리카의 일부 정부는 스마트팜의 정보 보안 문제를 이유로 공급 중단 또는 검토 연기를 요청해왔다. 특히 UAE 정부는 민감한 생육 데이터를 타국이 감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세네갈 정부 역시 선의로 받아들였지만 정보 식민지화는 원치 않는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재훈 박사는 곧장 현지로 날아갔다. 그는 UAE 왕세자 앞에서 모든 기술적 프로토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픈소스 기반으로 일부 알고리즘을 이양하는 신뢰 회복 모델을 제안했다. 기술이 권력이 되어선 안 됩니다. 기술은 나누고 투명할수록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 선택은 위험하지만 강력한 상징이었다. 기술을 숨기기보다 공유하고 공동 개발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의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UAE는 한국과 공동으로
국제 스마트팜 기술협약기구 설립에 착수했다. 이후 김재훈은 연구자이자 기업가에서 외교사절단의 대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중국은 자국이 자체 개발한 스마트팜 시스템, 핑안팜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케냐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한국 기술과 유사한 UI/UX, 동일한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모방임이 명백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WTO와 UNFAO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고 국제특허 소송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중국은 대응하지 않았다. 대신 더 저렴한 가격, 현지 금융 지원, 그리고 무상 설치 조건까지 내세우며 한국이 진출한 국가를 하나둘씩 흔들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김재훈은 다시 중대한 결단을 내린다. 기술이 무기화되는 시대. 우리가 싸울 무기는 가격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육센터를 각국과 협력해 현지인 중심 스마트팜 자립 모델로 확장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교육보다 관계가 더 오래갔다. 한편 MIT 시절 동료였던 최도윤 박사는 중국 정부의 보호 아래 베이징 외곽의 국영연구소에서 지능형 고위도 식량 생산 알고리즘을 완성했다. 그 논문이 발표되자 학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알고리즘은 놀랍게도 김재훈 박사의 초기 내부 보고서와 90% 이상 일치했던 것이다. 국제학회는 윤리 위반 논란에 휩싸였고 최도윤은 해명 없이 모습을 감췄다. 그러나 김재훈 박사는 그 사건을 조용히 흘려보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함께 사는 법을 묻는 것. 2025년 연말 김재훈 박사는 전 세계 20개국 스마트팜 기술자들과 함께 글로벌 생존 농업 선언을 발표한다. 이 선언문은 단순한 기술 연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을 다짐하는 국제윤리 협약이었다. 그는 연설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과거 땅을 뺏고 물을 뺏고 곡식을 빼앗는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야 할 때입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위한 게 아닙니다. 2025년 봄 아프리카 서부의 세네갈 다가나 마을. 그곳에선 작은 기념식이 열렸다. 김재훈 박사와 함께 일해온 스마트팜 기술자 파투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씨앗이 아니라 미래를 심고 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초록빛 작물이 가득한 12개의 스마트 컨테이너 농장이 펼쳐져 있었다. 이제 다가나 마을은 인근 도시로 채소를 공급하는 스마트 농업 자립 마을이 되었다. 기술과 희망은 땅에 뿌리 내렸고 사람은 스스로 일어섰다. 기술은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게 하는 것이다. 김재훈 박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한 명의 연구자가 아니었다. 유엔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 식량 기술의 날을 제정하며 김 박사를 초청해 특별 연설을 요청했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이 시작됐다. 저는 토마토로 세계를 바꾸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뀐 건 사람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식량 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이며 스마트팜은 단지 기술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의 구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날 전 세계 41개국이 서명한 협약의 핵심은 간단했다. 기술을 나눌 것, 현지 교육을 지원할 것, 데이터 독점을 금지할 것, 기후 취약국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 기술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 같은 해 가을, 일본 도쿄에서는 놀라운 뉴스가 전해졌다.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능 피해 지역 일부에 한국산 스마트팜 기술이 도입된 것이다. 현지 주민들과 협업해 완전 밀폐형 온실을 시범 가동한 결과 토양과 무관하게 채소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처음엔 반발도 있었지만 김 박사는 직접 일본으로 가서 현지 농민들과 함께 스마트팜을 조립하고 씨를 뿌렸다. 그가 마을 회관에서 했던 말이 주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저도 어머니를 땅에서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생명을 품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후 후쿠시마의 작은 마을 이이타테는 일본 최초의 재생형 스마트팜 마을로 다시 태어났다. 그곳 주민들은 이곳을 희망의 비닐하우스라고 불렀다. 한편 중국은 김 박사와의 기술 분쟁에서 세계적 신뢰를 잃어갔다. 스마트팜 알고리즘 유출 문제로 국제소송에서 패소했고 자국의 핑안팜 프로젝트는 결함이 잇따라 발생하며 신뢰를 잃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파키스탄의 모 스마트팜 단지에서 온실 내부 온도 조절 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켜 2만 평 규모의 작물이 전멸한 사건이었다. 뒤늦게 밝혀진 문제는 알고리즘의 기본 연산 구조가 김 박사의 원천 알고리즘을 일부 변경한 조작 버전이었던 것. 세계는 그제야 알게 되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어도 그 기술이 자라날 철학과 사람은 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얼마 후 김재훈 박사는 전북 김제의 본거지로 돌아왔다. 그리고 조용히 씨앗 도서관을 열었다. 이곳엔 전 세계의 유전자 다양성을 가진 토종 씨앗 3,800종이 보관되어 있었고, 그는 이 씨앗들을 기술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농업의 뿌리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스마트팜이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라 집집마다 놓을 수 있는 작은 텃밭처럼 발전해야 합니다. 그는 AI 미니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냉장고 절반 크기의 스마트팜 기기, 스마트폰 앱으로 조절 가능, 상추, 깨십, 허브류 등 기본 채소 재배, 태양광 충전, 빗물 활용. 이 기술은 곧 1인 가구, 고령자, 도시 거주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생명교육으로 확산되었다. 학교 교실에, 병원 옥상에, 노인복지관 한편에 초록빛 채소가 자라며 사람들의 눈을 반짝이게 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 김재훈 박사는 더 이상 세계를 떠도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람 곁에 머물며 다시 씨를 뿌리고 다시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